바른 회사 생활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릭노 형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한 달 만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세요?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저는 다음 주 휴가인데 뭐 요즘 뭐 사회 변화도 많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워낙 지금 다양한 업무들이 많아서 뭐 눈코 뜰 새 없어요. 저희 지금 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어서 많이들 변화하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정말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에서 요즘 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 과잉보가 심하다는 뭐 기사를 많이 봤는데 예. 회사에까지 부모님이 찾아오는 경우는 예? 제가 처음 겪었어요. 직원의 부모님이? 네, 제가 이제 20대일 텐데. 제가 이제 노무 담당 인사 노무 담당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원인은 이랬습니다. 이제 수습 근로자 직원분이 물론 이제 일단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습 종료를 했는데 부모님이 회사를 무작정 찾아와서 왜 우리 잘난 예쁜 우리 자식을 왜 자르냐. 아, 멋지다. 근데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네,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수습 평가하고 나서 이제 뭐 합격 불합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구들도 네,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물론 저희 회사는 대부분 전환이 돼요. 근데 정말 한결같은 평가가 너무 안 좋았던 거 이 친구에 대한 뭐 애티튜드, 뭐 태도나 뭐 성과는 물론이고 뭐 역량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수습 기간 종료 후 저희가 한 번 더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한번 쇄신해봐라. 근데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습 종료를 했는데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저 맞을까봐. 엄마가 찾았어요? 아빠가 찾았어요? 둘 다 찾아왔어요. 둘 다 찾아왔고 제가 노동조합을 업무를 상당히 많이 대응을 해봤는데 부모님은 또 다르더라고요. 당황스러운데. 네. 아니 근데 무슨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야. 사실 이제 자녀 자제분 얘기만 듣고 오신 거니까 이게 회사가 그 자제분을 보는 관점이랑 부모님이 그동안 봐왔던 자제분에 대한 인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금지옥염 뭐 예쁘고 이제 잘나게만 키우는 이제 우리 자식인데 이게 배제됐다는 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온갖 불평과 협박과 두 번이나 찾았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어쨌든 근처 사시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잘 최대한 설득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했는데 뭐 한 번 더 찾아올 예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뭐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회사까지 찾아오시는구나. 저는 억울해서 남편이 찾아오는 경우는 2번 있었어요. 제 회사 생활에는. 네네. 그래서 뭐 회사가 좀 뒤집어지고 뭐 그랬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틀리네요. 네. 아니 남편이 찾아와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는 뭐였냐면 퇴사할 때 이제 너무 회사가 부려먹은 거야.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늦게까지 일을 부리니까 남편이 속이 상해가지고 회사의 그 상사를 쫓아왔던 그런 사례는 2번 정도. 네. 제가 뉴스 같은 데서 뭐 이제 학점 못 받았다고 교수님 찾아가는 부모님 이런 기사는 봤거든요. 근데 회사 찾아가는 부모님은 직접 겪어봤습니다. 엄청 귀하게 자랐나 보다. 좋은 경험하셨네요. 노무사로서도.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체험했어요. 그래도 뭐 당시에는 힘드셨겠지만 에피소드는 하나 생겼네요. 그건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 주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주제 뭘까요? 네, 지금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다들 휴가 많이 가시는데요. 휴가 시즌을 맞아 오늘은 이제 연차 휴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사용하시고 겪어보시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중간중간 꽤 중요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 한 5가지 이내로 해서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처음 직장생활 들어오신 신입사원분들 그리고 이직하시는 분들의 연차휴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년을 근무하시고 나면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겼는데 이제는 입사하시게 되면 매달 하나씩 생기고요. 그럼 11달을 근무하시면 11개 생기겠죠. 11개 생긴 다음에 12달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15개가 더 생겨서 1년 근무하면 26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연차가
늘어나게 된 거죠.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던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는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업들은 안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의외로 다수의 기업들이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주지를 않아요. 그 공휴일을 또 그렇다고 일을 하면 좀 직원들 불만이 많으니까 네. 공휴일을 쉬되 그 연차로 소진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아마 그런 뭐 예전에 그런 걸 몰라서 그냥 예, 아마 아르바이트 하시는 뭐 학생분들은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고 당연히 실제로 이제 중견 기업들 뭐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연차 휴가를 공휴일을 쓰고서 공휴일을 연차 휴가를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이제 휴가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추가로 뭐 주는 거죠. 그걸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휴가를 안 사용을 했는데 회사에서 네네. 알아서 공휴일로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소진시켜 버리나요?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근데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태반을 네. 치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이제 관공서나 뭐 대기업들은 이미 공휴일도 별도로 유급휴일로 제공하기 해왔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좀 그런 차별적인 또는 이제 좀 약간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됐었는데 예. 이 부분이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도 일반 사기업들에게도 유급휴일로 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건 다 근데 예. 그건 진작에 지금- 사실은 됐어야 되는 건데 안 돼. 이제 바뀐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예 몰랐던 그때까지 거죠. 다. 모르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예 그렇게 운영해왔던 중소기업이 네네 그럼 그 전까지는 네. 예를 들어 그 공휴일을 기존의 직원들의 휴가로 대체하면서 그렇죠. 이런 그 정기 휴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 네네. 휴가나 아니면 뭐 그 연차들을 매월 소진할 때 네네 그 저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15개나 16개를 다 네. 소진하고 나서 네. 추가로 휴가를 쓸 경우에는 네. 그럼 월급에서 깎아요? 둘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월급에서 이제 차감하거나 네. 또는 다음 연도 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 몰랐던 직원들이 네.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월급에서 차감을 할 때는 네. 직원들한테 그런 통보조차 안 했을 경우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통보 안 하고 깎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위법의 소지가 당연히 있거든요. 아니 그 그렇죠. 위법을 네. 따지자면 그 전도 네. 어떻게 보면 위법인데.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알려주는 게 맞죠. 야, 이거는 그 인사 담당자의 노하우인데. 네. 그랬어. 그래서 뭐 계속 재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남성분들은 대부분 뭐 이런 아주 미세한 거에는 좀 둔감하셔서 그냥 뭐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걸 알아도 말 못하는 직원들이 그렇죠.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다니려면 또 그런 거 불만 제기 못하는 분들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 두 번째 그 저기 사안은 그 이번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알바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예. 한 번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제 법률 개정하면서 단계별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로 적용 시기를 정했고요. 일단 300인 이상 기업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그리고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이제 뭐 52시간 근로자 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또 모성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차감해서 받았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1년에 보통 근로자들이 15개 휴가를 받는다면 만약 육아휴직을 제가 반년을 갔다. 그러면 연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걸로 간주해서 연차 휴가가 전혀 차감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 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3개만 봐도 일단 첫 입사자들 연차 휴가가 11개가 추가로 들었죠. 네. 그리고 공휴일이 1년에 적어도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15개 또 추가로 늘었죠. 예. 그러면 1년에 한 2달 이상은 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비되었다. 조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52주인가? 우리가 55주인가? 결국에 그림에 떨리네. 그런데 예, 이렇게 한숨 쉬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있는데, 근데 일단 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단 변화이고요.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예. 변화는 변화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실행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조만간에 다 근데 사업자 기업들은 지금 그 말씀하신 이슈들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법 규정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인데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왜 우리 매장이 우리 패션업이니까 일단 우리 매장에는 직영점과 대리점이 있어요. 네. 그 직영점 안에는 정규직 사원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파견직 사원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파견직은 소속은 다른 회사인데 네. 파견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고 많이 있죠. 근로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절대 거죠. 다수지.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예.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지금 삐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왜 혼재 근무를 네. 못하게 하는 걸까요? 혼재 근무를 정직원은 예. 정직원들끼리 근무를 하게 하고 네. 파견직은 파견직끼리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몰라요. 뭐 알면 얘기해 주시던지. 아니 일단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패션업계에서 그 파견 근로에 대한 것들이 소송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2년 이상 됐는데 왜 정규직 전환 안 해주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네, 그건 뭐 그거 그렇죠. 그 패션 쪽 대기업들 지금 다 그거 그렇죠. 다 문제 걸려갖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분리가 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는 쟤네들이 관리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네. 고용을 일부러 줄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결과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법의 맹점을 피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정규직이 적으니까 예. 매장을 분리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 매장의 그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 네. 매출액 대비해서 고용을 하는 건데 그 매출액 대비 너무 많은 파견직들이 거기에 있게 되니까 근로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일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자리가 줄더라고요. 지금 그 이슈로 내부에서 논의하는 걸 볼 때 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 그 파견법이라든지 이게 나올 때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고 나왔던 법이에요. 그게 원래는.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걸 사용자 측 입장에서 그 법을 구명하기 위해서 2년 이내에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법의 그 맹점들을 피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보아왔는데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아마 그게 예, 맞아요. 대법원에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산업별로 다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파견 근로는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은 동일하게 취급해서 정규직 인정을 해줘라라고 판결이 계속 나니까 아이구야 이제 패션업체들도 참 하나둘씩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명절에도 우리가 선물을 나눠줄 때 뭐 파견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구분지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겨버려요. 정부에서 원하는 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뜻인데 또 이것도 정규직 전환이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번째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갑자기 휴가에서 지금 파견 뭐 예. 이런 거 넘어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돈에 대한 건데 이제 연차휴가를 쓰시면 좋겠지만 뭐 업무가 워낙 바빠서 못 쓰시는 분들 지금 연차 못 쓰시고 남은 거 다 금전 보상 받으시나요? 그러네. 네. 그럴 리가요? 네. 전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래서 그런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려고 법에도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거를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걸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쓴 휴가는 다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법에 나온 대로 지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걸 다 지키는 회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문헌 그대로 사용하세요라고 촉진해놓고 촉진 조치했다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걸 다 지키는 회사는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원분들이 잘 모르세요. 우리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걸 하는구나. 취업 규칙에 이걸 규정해 놨구나 하니까 연차를 못 써도 남은 게 있어도 돈으로 못 받는다 생각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올해 네. 받았나요? 아마 1월달 급여 명세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네. 연차휴가 미상수당이 있다 하면 받으신 거예요. 보통 메일로 없으면 이렇게 주던데 안내를. 그 메일로 주고 하는 게 네. 법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일단 지금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개인별로 서면으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메일